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카카오뱅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3,650원에 18%예요. 23,650원이시면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12월 3일 날요. 12월 3일에요. 예, 네, 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앞으로 이게 얼마쯤 오를까 싶어가지고 3만 원이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우리 청자님 목표 주가를 딱 정해놓고 계신데, 네. 뭐 최근에 그런 정치 리스크 때문에 네. 좀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3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일단 단기적으로 가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좀 빠른 시간 안에 3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탄핵이 부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쪽 면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범주기 때문에 탄핵이 만약에 부결됐을 때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가 자체는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모진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부터 조사를 받고 뭐 의장이 구속되고 뭐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제 쪼개기 상장 이슈로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을 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오면서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그러면 그동안 좀 약간 안 좋았었던 카카오 쪽이 오히려 반사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진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안정화가 얼마나 빨리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이제 뭐 가능성 자체는 지금 뭐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무조건 탄핵이 된다 아니면 무조건 탄핵이 안 된다 이거를 두고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결과가 어떠냐에 뭐 상관없이 카카오뱅크는 지금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탄핵이 됐을 때는 조금 빠르게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우고 하더라도 지금 다음 정권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머무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되려면은 탄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좀 3만 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이 속도는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기업 가지고 계실까요? 판미셀이요. 파미셀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000원에 20%입니다. 6,000원에 20%요. 예, 우리 시청자님 오늘 파미셀 12% 급등했긴 했는데 좀 예전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예. 네. 한 두 달 됐었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오늘 좀 올라가지고 네. 안 그래도 팔까 싶어도 6,000원까지 올라갈란가 어떤 사람은 물어보기 한 7,000원까지 가지 싶어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비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을 네. 했습니다. 뭐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 계약 소식이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주가가 오른 건 네. 오늘 공급 계약 체결된 그 이슈가 불어왔기 때문에 오른 건데요. 최근에 불과 한 열흘 동안 동사의 단일 공급 계약 관련된 공시가 총 3개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맞춰서 이런 공급 계약이 나오는 것은 나쁜 게 전혀 없죠. 물론 이 여기에 대한 매출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나뉘어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기업이 보일 수 있는 이런 공급 계약이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공급 계약이 체결된 부분, 해당 부분이 사업 부문을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번 대략 200억 원 정도 수준이면 전체 매출액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 주가 상승은 이전에 있었던 2번의 공급 계약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가 원수의 투창 관련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미 그것과 관련된 바람은 다 불었고요. 이제는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슈나 테마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요인,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긍정적인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좋았더라면 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 개인적으로 우선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선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턴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1차적으로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이런 섹터에 매수세는 조금 더 붙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연말까지는 당연히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 가격이 6,000원입니다. 뭐 대단히 높은 가격은 아닌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시장은 주가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또 40%, 50% 단기간에 주는 거 그것도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파미셀이 4,500원부터 지금 올라와서 만약에 매수 가격이 6,000원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30%나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 정도 왔을 때는 절반 정도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요. 남은 절반은 대략 7,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좋았다면 주가 오히려 더 상승폭이 더 컸었을 것 같다. 일단은 목표 주가를 7,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네, 34만 7천 원이고요. 네. 5%, 6%. 34만 7천 원이요, 시청자님. 네.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지, 네. 아니면 쭉 기다려야 될지, 추매하면 어느 가격에서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추매할 돈으로 딴 거 사고, 그냥 이거를 기다리는 게 나을지 네. 판단이 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때 매수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었을까요, 시청자님? 그때는 2차 전지가 네. 뭐 잘 가고 하니까 계속 쭉 잘 갈 줄 알고 네. 아차하고는 못 팔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또 대장주긴 하잖아요 또 네. 2차 전지로서 그래서 그 나중에도 또 갈까 싶어서 안 팔고 못 팔고 그냥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계속 신저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추가 매수도 안 되는 걸까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지금 이 리스크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는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들이 돌아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정에 가까운 중립인데 중립 의견 들은 이유는 비중이 좀 낮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더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좀 중립 의견 드렸는데 이게 지금 차트가 주봉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때가 21년도입니다. 21년도에 이 18만 원대가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계속 맞다가 18만 원이 한 번에 돌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23년도 2차 전지 랠리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돌파가 됐던 부근까지 그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18만 원대가 사실은 원래 강한 저항대였는데 돌파가 나오면서 확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 자리로 지금 돌아왔다라는 거죠.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세는 지금 우하향 추세가 맞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미 18만 원을 이탈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 18만 원을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18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지금 매수가가 34만 원대인데 여기서 18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평단가가 아마 한 25만 원 선, 26만 원 선 요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가 낮추면은 만약에 저는 좀 괜찮은 가격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리스크 자체가 지금 많다 보니까 지금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좀 주가가 회복되면서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퓨처엠 리포트가 최근 나온 리포트인데 사실 이 지금 11월 달에 나온 리포트가 사실은 지금 이 사태가 반영이 되지 않은 리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조 흑연입니다. 음극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물량 요청,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4분기도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제품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앞으로 증가될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신차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북미향 매출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이 내년에 좀 회복이 된다. 물론 관세 이슈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을 돼서 나간다고 한다면 다시금 2차 전지 쪽에서 한 번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6% 비중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는 딱히 나는 손절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18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올라오면서 그 가격대가 지켜주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셨다가 18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섹터가 좀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유튜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JHC님께서 현대로템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4,460원이고요. 비중은 4%이십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뭐 폐로 관련 호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피디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방산 관련된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H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현대로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요. 네. 지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주식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H넥스원처럼 올 한해 너무나 좋았던 방산 섹터에 있던 기업들 실적도 그리 잘 나오는 그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꺾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1차적으로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한번 꺾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 2, 3일 정도 국내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현재의 대통령, 현 정부가 계속해서 주창하고 밀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 그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요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방산 섹터에 당분간 턴을 하기에는 역시나 어려울 것이고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동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이 오히려 더 완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요 수출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추후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미룰 가능성이 높거나 신규 수주에 대한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안 할 가능성이 있죠. 비록 페루의 K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갑차 몇 대를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남미 쪽은 지금 딱히 분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방산 섹터는 1차적으로 중동 지방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는 예전만큼 충격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는 경영 환경이 오히려 안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나 정치적인 리스크 이 두 가지가 모두 현재 지금 며칠 사이 악재로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매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비중이 4%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올라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정리를 한번 하거나 그게 아니면 4%밖에 안 되니까 그냥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속 그냥 가지고 가면서 업황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탄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시간은 조금 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건 투자자분이 선택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8951번님께서는 이마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93,0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합병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지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지금 벌써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고 합병 관련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금 이마트랑 신세계건설이랑 1대 0.3 비율로 주식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마트에 신세계건설을 이마트 밑으로 완전히 넣어가지고 지금 없애고 이제 이마트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요. 주식 교환일 현재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건설 주주가 소유한 신세계건설 주식은 주식 교환일에 이마트로 이전되고 그럼 0.3대 1 비율로 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 교환 대상 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가름하여 주당 현금 18,300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회사에서 내놓은 공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자가 계속 오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는 반대한다 하시면은 사실은 뭐 지금 아마 뭐 이거를 반대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지금 뭐 대안 자체는 없는데 매도를 하고 나가실 거 아니면은 지금 그거 이렇게 되는구나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야 뭐 신주 발행에 대해서 내가 증자 안 할 거면은 그냥 매도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요거는 좀 약간 케이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그 상법에 근거해서 지금 아무래도 이마트 기준 주주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18,300원을 주당 현금을 교부한다라는 것은 아마 예수금에 넣어주겠다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서 지금 이런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합병하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마트가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신세계건설을 집어넣고 이거 빼고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트 주가 본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런 경기가 언제 회복될 수 있냐의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간에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시국도 시국이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자체도 되게 낮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년 경제 성장률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경제 성장률 자체도 떨어지는데 실무 경기는 더 타격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무 경기가 회복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뭐 예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매수가가 93,000원인데 이 정도 빠졌는데 지금 손절 안 한 거는 오히려 더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올라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비중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은 지금 그대로 보유하신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상장 이후에 최저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뭔가 그런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비중 확대보다는 조금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고 마트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언제 될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 그래도 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맞춰서 주가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다. 주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는 좀 이거를 정리해야겠다 하시면은 뭐 차라리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섹터를 보셔도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섹터 가시더라도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그걸 감안하셔서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나 축소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물량 가지고서 좀 우리나라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되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조금 연말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지금 매도는 실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홀딩해 보시면서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SOS랩 네. 9,750원에 15%인데 이거 좀 자율주행하고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묶여 있는데 좀 요 앞전에 만 얼마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그때는 수익을 또 보셨었나 봐요. 예, 시청자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표가를 못해도 11,500원, 11,0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 네. 이거 이제 CS 그때까지 그 행사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도 되는지 단기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단기로 어떻게 좀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네요. 그럼 피비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손실로 전환하면 네. 더욱더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막 죽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테마는 좋아요. 이 자율주행 그리고 핵심이 되는 라이다 센서 그리고 이것이 현재 미국의 트럼프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머스크가 확장하려고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동사는 물론이고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이런 라이더라고 하는 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 단순하게 로봇 택시가 아니라 우리가 물류 로봇이라고 합니다. ARV라든지 AMR 여기에도 많이 이용이 돼요. 결국 산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그 가운데 동사의 실적도 좋아져야죠.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공급 물량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공급 물량을 한 단위 늘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단위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지금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데 비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을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시장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지금 이렇게 때리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을 막연히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테마는 말 그대로 반짝 오르고 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바로 지금 꺾였죠. 기술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지난번에 10,000원 딱 넘어갔을 때 이때 저도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한번 위로 쭉 뻗을 것 같았는데 바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 며칠 동안 시세가 조금 세게 밀렸습니다. 12월 4일에는 뭐 11%나 밀렸고요. 그리고 12월 5일에는 뭐 3%, 그리고 오늘 밑골이 이렇게 잘 달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턴을 좀 세게 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밀릴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큰 손실권에 있거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 가격은 7,530원인데요. 이 가격은 11월 18일 그리고 11월 21일 요때 정말 조금 갭이 있는데 요 갭을 무너뜨리면 요때 아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7,53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손절 가격으로 잡고요. 그것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해 주어서 매수 가격 위로 올라온다면 적어도 지금 시장은 불안하죠. 오래 끌고 가니까네 또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도 뭐 4%, 5% 짧게 봤다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더 보다 보니까 밀려버리는 거죠. 지금 시장은 욕심을 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대략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쯤 오면은 우선은 딱 매도하시고 다음에 시장이 안정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예수금 딱 확보하고 있다가 다른 종목에 한번 베팅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